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오늘부터 시간 날 때마다 자동차 회사별로 신차 출시 계획을 딱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월 달에 무슨 차, 3월 달에 무슨 차, 4월 달에 무슨 차, 뭐 이렇게 이제 딱딱 정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르노 삼성자동차의 2020년 신차 출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종의 신차를 내놓는다고 해요. 뭐 수입차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들도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2020년 신차 출시 계획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작년 말에 SM5, SM7 같은 그 예전부터 팔던 세단형 모델들을 다 단종시켰어요. 그래서 라인업이 상당히 홀쭉해졌습니다. SM6, QM6가 거의 중심이고요. SM3 전기차 아직도 파는지 몰랐는데 아직도 그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태풍 로고 붙어 있는 그 르노 삼성자동차에 태풍 로고 붙어 있는 차들은 요 세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노의 로장주 마크 들어간 요 르노 마크, 요게 르노 마스터 그 밴, 그 다음에 르노 트위지 요렇게 5대밖에 없어요. 이 라인업도 홀쭉한데 요걸 또 웹사이트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에는 태풍 로고 들어간 차들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르노 브랜드 사이트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서 이 로장주 마크, 마르모 마크, 르노 마크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르노 브랜드 사이트에 또 올라가 있어요. 라인업도 별로 안 되는데 이게 2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신차가 더 팔고 있는 차가 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6종을 출시를 해서 요 양쪽에 이제 3개씩 이렇게 올라가요. 일단 르노 삼성자동차의 1월은 신차 출시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1월은 2월 달에 엄청난 신차 XM3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XM3. 작년 서울모터쇼 때 무대 중심에 딱 올라갔었잖아요. 흰색 쿠페형 SUV, 늘씬한 쿠페형 SUV. 참 기대가 되는 신차입니다. XM3, 요 크기가 일단 상당히 커요. 러시아에서 팔고 있는 아카나라는 차와 상당 부분 같은 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르노 아카나의 사이즈를 일단 말씀드리면은 길이가 4,543, 4.5m가 넘어요. 상당히 크죠. 휠베이스가 2,727, 휠베이스가 2.7m가 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거예요. 이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4.5m가 넘고 휠베이스가 2.7m가 넘는다는 거는 일단 사이즈로만 보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큰 겁니다. 투싼이랑 스포티지가 길이가 둘 다 4,480, 휠베이스는 2,670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휠베이스는 2.7m가 되지 않고 길이도 4.5m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XM3는 그거보다 다 2.7m 넘고 길이도 4.5m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싼이랑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보면 일단 길이는 더 길기 때문에 일단 더 큰 차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사이즈는 일단 투싼이랑 스포티지보다 큽니다. 근데 XM3는 BMW X4나 뭐 벤츠 GLC 쿠페 같은 이 쿠페형 SUV잖아요. 늘씬한 실루엣으로 쫙 빠진 그런 차기 때문에 길이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길다고 해도 실제 볼륨감은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좀 작아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뭐 XM3의 베이스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르노 아카나랑 똑같은 차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저도 많이 이거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르노 아카나랑 상당 부분 비슷한 차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또 많이 다르게 또 르노 삼성자동차 이 기흥 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거의 새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르노 아카나랑은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신형 르노 캡처랑 비슷하다, 뭐 르노 클리오 신형이랑 비슷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르노 신형 클리오나 르노 신형 캡처랑 또 완전히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XM3만을 위해서 실내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는 딱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확신하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그 XM3의 베이스가 된 차체는 QM3를 늘려 만든 겁니다. 러시아에는 QM3의 롱휠 베이스 모델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도 더 늘려서 만들었습니다. QM3가 이 소형 SUV 중에서는 휠 베이스가 좀 큰 차였거든요. 2600, 그러니까 2.6m가 넘는 소형 SUV였어요. 근데 거기서 또 10cm가량을 또 늘려서 만든 겁니다. 상당히 많이 늘려서 만들었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QM3를 늘려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QM3랑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차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2월 달에 나올 르노 삼성 XM3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2월 달에 2월 달에 나오니까요. 지금 뭐 셀토스가 월에 5,000대 팔리잖아요. 예, 그리고 코나도 뭐 월에 한 3,000대 정도 팔리고 있고, 중중형 SUV 투싼이랑 스포티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시장이 좀 열기가 식었는데, 뭐 다 해서 한 2만 대 규모라고 보는데, XM3가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먹을 생각을 하고 좀 야심차게 준비 중이니까, 예, XM3 가격까지 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3월 달에는 르노 마스터, 이 벤형, 이 화물차, 이 상용차, 요게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올 예정이에요. 앞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앞모습이 확 바뀌었고, 앞모습 바뀐 것보다 실내 대시보드 바뀐 게 훨씬 더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실내가 좀 동그란 에어컨 송풍구 있고 막 요런 거 좀 너무 상용차스러운 그런 디테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승용차 디테일처럼 네모난 에어컨 송풍구로 바뀌면서 예전에 그 마스터는 이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용차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신형 그 부분 변경 모델은 이거 좀 그래도 좀 고급져지려고 했네 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달에는 QM3가 새로 들어옵니다. 이름까지 다 바꿔서 완전 신형으로 들어와요. 예, 이름이 QM3가 아니고 르노 캡처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QM3로 들어왔을 때는 태풍 로고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유럽에서 만드는 차 그대로 그냥 르노 캡처 그냥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존 QM3랑 뭐 공유하는 부분 거의 없는 완전 신형이에요. 그리고 차체도 확 커졌고요. 그리고 실내도 확 넓어졌고, 그리고 기존 QM3보다 완전히 고급스러워졌는데 이게 어느 등급 정도로 우리나라에 들여올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9월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봤었던 르노 캡처는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닌데 이런 정도의 가죽을 쓰냐. 뭐 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최고급형 모델을 갖다 놨으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웠겠죠. 근데 그 정도 고급 모델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완전히 새로운 QM3가 완전히 새롭게 들어오는데 이름까지 다 바꾼 완전 신형 르노 캡처가 4월 달에 들어온다는 거. 일단 차체가 10cm 정도 길어졌어요. 그리고 기존에 비해서 휠 베이스도 4cm 정도 늘려서 일단 차체가 상당히 커졌지만 무거워지지가 않고 좀 더 가벼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엔진 라인업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낮은 배기량으로 다운사이징한 엔진에 좀 경쾌한 세팅을 해서 기존보다도 효율도 좋고 또 파워풀하면서 실내 공간도 넓고 좀 더 고급진 그런 SUV로 거듭나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격 인상이 좀 많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요. 많이 고급스러워지고 많이 좀 경쟁력이 생긴 만큼 가격이 조금 비싸지지 않느냐. 아니면은 XM3 몰아주기를 하기 위해서 QM3가 좀 가격이 좀 비싸게 해서 그냥 아예 그 수입차처럼 그냥 가격으로 딱 매겨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순수 전기차인 조에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ZOE, 조에. 요게 들어올 예정인데, 이게 2013년도에 나온 그 조에 그 초창기 모델이 아니고, 2020년형 모델이 들어옵니다. 2020년형 모델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에요. 앞과 뒤를 조금씩 바꿨고요. 근데 앞과 뒤를 바꾼 것보다는 실내 디자인을 그냥 확 뜯어 고쳤습니다. 예전 조에는 약간 좀 한 느낌이었는데 가운데 디스플레이도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도 좀 조그맣고 약간 올드한 느낌이었는데 2020년형 조에는 세로형으로 큰 그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붙어 있어요.
요 새로 만든 2020년형 조회가 5월 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완전 전기차예요. 6월이나 7월 중 뭐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SM6 부분 변경 모델 나옵니다. 앞과 뒤를 바꾼 부분 변경 모델인데 이렇게 막 티나게 막 확확 바꾸진 않았어요. 요거 사진 요게 내보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앞모습이에요. 헤드램프가 기존에 있던 그 테두리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헤드램프 그 광원, 그 LED가 들어가 있는 광원은 훨씬 더 슬림해집니다.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그 그래픽을 넣어서 좀 더 슬림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 헤드램프에서 시작된 크롬 도금 두 줄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쫙 가로지르면서 앞모습을 좀 더 와이드하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요 테일램프 요 뒷모습 사진도 나가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테일램프도 이렇게 크롬 도금이 고급지게 쫙 가로질러서 좀 와이드하게 뒷모습도 좀 와이드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 SM6 부분 변경 모델을 하이라이트는 뭐 요 디자인적인 변경이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엔진과 변속기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이 되는데 기존에 없던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이게 3기통이 아니고 4기통이에요. 4기통. 4기통. 이게 르노와 벤츠가 합작해서 만든 그 친환경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2리터 엔진을 대응할 정도로 좀 파워풀한 엔진인데 이게 르노의 신형 캡처나 르노 신형 클리오에 이미 적용이 됐고요. 또 벤츠 신형 A 클래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200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20 A220 단일 모델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1.3L 엔진이 적용된 A 클래스가 들어오진 않는데요. 유럽에는 A 클래스의 이 표준형 엔진이 1.3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요게 이제 A200, 요게 표준 엔진이라고 합니다. 1.3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출력이 163마력, 그리고 토크가 25.5. SM6 2리터 가솔린 모델이 150마력에 토크가 20.6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다 센 거예요. 마력은 13마력이 세고 토크는 무려 5kg 포스미터나 강하니까 한 100일량으로 따지면은 500cc 정도 더 센 엔진, 한 2리터 엔진이 150마력이었으니까 이거는 한 2.4리터 엔진 정도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6리터 터보 모델도 있었잖아요. SM6에. 요거는 190마력에 토크가 26.5. 그러니까 마력은 좀 더 센데 토크가 26.5니까 1.3L 터보 엔진이 토크가 25.5, 그 다음에 1.6이 26.5, 그러니까 토크가 1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크로만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엔진이 1.6L 터보는 좀 더 고회전 영역까지 좀 강조한 엔진이라서 고회전 영역까지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190마력까지 나온 것 같아요.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가 붙는다는 얘기도 있고 8단 자동 변속기 붙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무단 변속기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변속기가 들어가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어떤 변속기로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고요. 요게 이제 SM6가 1.3으로 나오게 되면은 말리부가 또 1.35의 3기통 엔진으로 지금 팔고 있잖아요. 이 말리부 1.35와 이 정면 대결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스펙으로만 따져보면은 말리부 1.35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156마력에 토크가 24.1, 그러니까 요 르노 삼성 SM6에 들어갈 163마력 또 토크 25.5에는 다 이렇게 좀 요거보다는 조금 경쟁력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3기통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리부 3기통 1.35 터보 시승할 때도 엔진 세팅은 잘했고 무단 변속기도 상당히 똑똑하고 좋은데 3기통 특유의 거친 그 엔진 느낌은 어쩔 수 없네요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3기통은 아무래도 뭐 구조적으로 4기통에 비해서는 조금 좀 거칠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1.3L SM6에 들어갈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은 4기통입니다. 4기통. 그러니까 이 3기통 특유의 그런 거친 느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요. 뭐 6월달이나 7월달 정도에 나오면은
말리부 1.35 터보 모델이랑 또 비교 한번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QM6 또 뭐 부분 변경 모델이라는 게 또 예정돼 있다는데, 이게 뭐 부분 변경 모델인지 뭐 연식 변경 모델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좀 더 추가로 취재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QM6도 뭐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뭔가가 예정돼 있다는 거 요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간략하게 르노 삼성자동차의 2020년도 신차 출시 계획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오는 올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클리오는 올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XM3가 완전히 그 하이라이트고 또 캡처도 들어오기 때문에 클리오까지 들어오면은 올망졸망한 차들이 이렇게 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클리오는 올해 무리해서 출시하지 않고 아마 내년 정도나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입할 것 같습니다. 오늘 르노 삼성자동차의 2020년도 신차 출시 계획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쌍용자동차. 근데 쌍용자동차는 올해 신차 출시가 거의 없어서 쌍용자동차 얘기 드리는 한 2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쉐보레도 올해 또 뭐 한 이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역시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가 또 올해도 여러 가지 신차 출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들도 여러 가지 신차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신차 출시에 대한 정보는 미디어오토가 가장 빠르진 않지만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 던지는 그런 내용들은 또 안 하거든요. 딱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신차 출시에 대한 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예고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지금 제가 뭐 2월 달에 무슨 차, 3월 달에 무슨 차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신차 출시 일정이 조금 뒤로 미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신차 나오기로 했다가 또 갑자기 그냥 100% 그냥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장담드리지는 못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르노 삼성자동차 내부에 요 정도의 얘기가 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던지듯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 좀 믿을 수 있는 소식통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완전히 저희를 믿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